KBS가 연말을 맞아 준비한 특별 대담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은 제주 지역 복지 현실을 진단해 보고요. 또 개선 과제는 무엇인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도의원을 지내셨죠. 탐라장애인 종합복지관의 고연수 관장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제주 지역의 복지 현실을 좀 진단해 본다면 어떻게 진단하시겠습니까? 지금 코로나19 위기가 지속형이고 또 세계적인 또 경제 불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경제적 벌이가 단절되거나 벌이가 굉장히 줄어들고 또 실직 상태로 지속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예로 나타난 게 제주도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4.9%대인데 전국은 한 4.6%대인데 이런 측면이 지금 경제적 양극화 현상이 벌어진다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또 제주 지역의 경우에 저출산 고령 사회 그리고 1인 가구가 지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구조의 변화에 비해서 제주의 복지 재정과 계획이 제대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 적재적소에 있는지는 이제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영훈 도정이 이른바 그 촘촘한 복지 또 그 생애주기별 돌봄이라는 그 기초 설계안을 지금 들고 나왔기 때문에 보다 세심한 그 설계와 또 재정 계획이 지금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지금 내년 복지 그 사업들이 좀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당장 제주도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축소됐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있었거든요.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하고 있습니까? 저도 도의회에서 그런 지적이 있는 걸 알고 있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노인들에 대한 이제 일자리 중에 특히 공공형 일자리가 문제가 되는데 일자리가 뭐 공공 일자리도 있고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도 있고 기존 이제 그 취업형 일자리도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공공 일자리가 한 6만 개 정도가 지금 줄어들고 있고 또 이게 지방비가 이제 이제 재정이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한 1,500개 정도의 일자리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공공형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 등의 약 70%가 기초연금, 기초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생계형으로 가신다는 부분들이죠. 그분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어르신들의 그 빈곤율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또 그분들 중에는 또 복지 대상자로 다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악순환이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오영훈 지사가 복지 예산 25%를 공약을 했지만 실제로 보니까 내년 예산에서 22%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예. 오영훈 도정이 뭐 4년간의 임기까지는 25%를 약속을 했으니까 지금은 좀 두고 볼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국 평균보다는 못 미치는 수준이 맞고요. 중요한 거는 그 25%든 22%든 간에 생애주기별 돌봄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제주 사회에서의 타겟층, 그 이용객들이나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잘 설계를 하고 25%가 적재적소에 잘 들어가게끔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주도의 복지 예산을 살펴보면 국가 차원의 보장적 성격의 급여 비중은 높은데 제주도가 별도로 정책 사업을 추진해서 신규 편성하는 복지 예산 이건 많지 않다라는 지적이에요. 제주도의 전체 예산이 한 7조 규모고 그다음에 복지 예산이 한 1조 5천억 규모입니다. 그래서 한 22%가 되는데 원래 이제 복지 예산이라는 것이 뭐 질병이나 실업 또는 육아 같은 사회적 그 위험에 대해서 예방하고 또 사후에 개입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한 70에서 80% 정도는 보장적 성격이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20% 정도가 제주도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인데 지난 8년간 그 제주도의 사회복지 예산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독자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면은 한 70%가 일반 도정의 예산 비율이 그 증가폭이 있었는데 사회복지 예산은 한 90% 거의 100%의 예산 증가율을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측면에서는 제주도에서의 제주도정이 지금의 오영훈 도정뿐만 아니라 원희룡 도정을 포함해서 저는 그런 노력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영훈 지사는 복지 공약으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생애주기별 돌봄 또 촘촘한 복지를 약속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또 실제로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생애주기별 돌봄이라는 것이 기존의 고전적인 입장에서는 돌봄의 기능은 가족이나 시설에 있다고 봤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 모든 지역사회 자원이 총동원이 돼서 당사자가 집이나 가정이나 그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생애주기별 돌봄의 기본 포인트라고 네. 보시면, 골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관련해서 이런 생애주기별 돌봄을 위해서는 초기에 통합적으로 상담을 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지리적으로 강점을 갖고 있는 게 아무래도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는 읍면 동사무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읍면 동사무소에 맞춤형 복지팀이 있는데 그 43개의 읍면동 전체까지는 아니지만 현재 26개소에 38명의 공무원을 충원을 했어요. 아.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측면이라고 봅니다. 사실 공무원을 그렇게 많이 증원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점수를 좀 줄 필요가 있다. 오용도정의 의지를 저는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요. 생애주기별 돌봄 또는 통합돌봄 그 체계 구축은 중기 계획이나 앞으로의 향후에 단계별 세부 로드맵이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고 그런 속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사회복지 예산에 아까 말했던 생애주기별 돌봄이나 촘촘한 복지에 더 쓰임새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제주도 복지 분야 예산 가운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또 사각지대들이 있어요. 이게 꼭 사각지대라기보다는 의도적으로 그분들을 소외한 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청소년 분야하고 좀 다문화 가구에 대한 행재정적 정책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네. 다문화 가정이 지금 그 제주도민의 인구의 한 2%대 중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또 겪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다 좀 더 세밀한 관심이 필요하고 지금 지역아동센터라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그 육성을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가 한 60개쯤이 좀 넘는데 이분들의 종사자들의 처우가요 거의 생활급여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높일 필요가 있고 청소년 복지 상담 부분에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도 좀 더 정책적인 지원이 의지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지역 장애인들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급한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이게 돌봄인데 그러니까 돌봄 같은 경우에 이제 독거 중증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 24시간 돌봄 체계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24시간 돌봄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고요. 네. 지금 일부 시범 사업으로 들어갔는데 이거는 현재 설계 과정이니까 좀 더 민간 현장하고 도민 간의 협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내년 노인 일자리 사업 축소 문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예. 초고령화 시대 아니겠습니까? 예. 제주 노인들이 요구하는 복지는 어떤 것들입니까? 우선 일자리예요. 제가 봤을 때는 선진국의 경우는 어르신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연금 체계가 잘 구축이 됐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가지는 못했고 또 지금 60대 중후반으로 가신 분들이 소위 베이비붐 세대들입니다. 이 베이비붐 세대 분들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학력이 좀 높아요. 그리고 경제 활동을 굉장히 왕성하게 했던 분들입니다. 과거에. 예.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경력 단절이 되면 사실 그 경력 단절이 됐을 경우에 경제 인구의 감소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또 이분들이 어떤 자기 정체성이나 살아가는데 노후 활력으로 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일자리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 것이냐. 예. 그 일자리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지식이나 지혜를 사장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노인복지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이라고 하면 네. 어떤 것들입니까? 우선 일자리 창출 부분이 좀 중요하고요. 네. 근데 그분들은 일단 그럴 때는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랬을 때는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생애주기별 돌봄에 가장 필요한 분들이 되는데 이 노인 돌봄의 한계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지금 서귀포시에서 서귀포의 남원 쪽에 가면 공립요양원이 있어요. 네네. 이 공립요양원을 어디서 수탁을 했냐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했습니다. 국민건강관리공단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그 돌봄의 재정을 운영하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가 2023년도에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노인 요양 돌봄을 하시는 종사자들이 처우가 너무 열악해서 이분들이 들어오질 않는데요. 그래서 위탁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어떤 이런 종사자 처우에 대한 대책들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노인 돌봄이 제대로 동력을 얻고 수요자 중심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재정이 투자돼야 됩니다. 이거는 국민건강보험관리 같은 요양보험의 체계로만 도저히 되지 않고요. 제주도의 재정이 특히 농촌 지역에 같은 경우는 요양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별도의 제주도 재정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혹시 전하고 싶은 말씀 또 있으실까요? 네. 수해 예방을 위해서는 댐을 쌓잖아요. 또 저수지도 만들고 사회안전망이라는 복지도 똑같은 이치예요. 아무래도 그렇게 했을 경우에 사회의 구성원들의 피해나 재기가 더 가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촘촘한 복지 또 생애주별 돌봄이 제대로 성공하고 안착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어차피 네. 이제 같이 가야 될 운명인 것 같고요. 지금 공동체 제주가 좀 갈 수 있도록 우리 도민들께서 오늘 눈도 좀 많이 와서 걱정스럽긴 하는데 좀 따뜻한 연말 맞으시고 새해 좀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